잘 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일찍 누웠고 7시간은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뭔가 무겁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TV를 켜는데 어제 분명히 봤던 뉴스 앵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주 보던 사람인데 입에서 맴도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그 한마디를 속으로 삼키고 소파에 앉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요즘 들어 자꾸 반복됩니다. 혹시 이 느낌 나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 습관들이 조용히 뇌를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정말 의외의 생활 습관들입니다.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하고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살 남성입니다. 퇴직 후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딱히 나쁜 습관은 없습니다. 술은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봅니다. 뉴스가 끝나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예능이 나옵니다. TV를 끄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냥 켜둡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낮잠을 자려고 누울 때도 TV 소리는 계속 흐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바둑도 두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모임이 끊겼고 다시 연락하기가 왠지 귀찮아졌습니다. 산책도 줄었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기도 하고 나가기가 귀찮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머리는 멀쩡해.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잖아. 맞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이 조금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을 또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는 오늘도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뇌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분의 일상에 오늘 드릴 내용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입니다. 근육 이야기 같지만 뇌도 똑같습니다. 뇌는 자극을 받아야 신경 연결이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그 연결은 천천히 약해집니다. 이것이 치매의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습관은 하루 대부분을 수동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게 뭔가요?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음악을 듣고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내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나는 그냥 받기만 합니다. 반응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생각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살 이상 성인 수천 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4시간 이상 수동적인 여가 활동, 즉 TV 시청이나 그냥 앉아있기를 하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활동을 한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랐습니다. TV 시청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다큐를 보고 좋아하는 프로를 보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보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거 뭐라고 했더라? 저 뉴스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생각은 어떤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 뇌는 그냥 통과시킵니다. 기억으로 저장이 안 됩니다. 비슷하게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계속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짜리 영상을 50개 보는 것은 뇌에게는 50번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은 자극되지만 기억을 형성하는 해마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쌓입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왜 이리 기억력이 나빠졌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TV를 보고 난 다음에 한 줄만 정리해 보십시오. 말로 해도 됩니다. 오늘 뉴스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지? 그 한 문장이 뇌를 깨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시끄럽고 맞춰주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드니까요. 그래서 하나둘 모임을 정리합니다. 이번엔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그렇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뇌에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기억에서 관련 정보를 꺼내고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표정과 감정을 읽으면서 동시에 말을 내뱉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 사회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까지 모두 활성화됩니다. 반면 혼자 있으면 이 과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라고 표현한 연구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 만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안 만나도 되니까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3년, 4년 이어지면서 이제는 만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 사이클이 위험합니다. 꼭 많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게라도 사람을 만나십시오. 전화 통화도 됩니다. 화상 통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내가 반응해야 하고 상대가 반응해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살립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그냥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이 많아. 하루에 9시간도 자. 그런데 자고 나면 피곤합니다. 낮에도 자주 졸립니다. 밤에 자다가 2~3번씩 깹니다. 꿈을 많이 꿉니다. 새벽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오래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겁니다. 수면과 치매의 관계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주목받는 연구 분야입니다. 수면 중에 뇌에서는 매우 중요한 청소 작업이 일어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때 제거되는 노폐물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직접 연관된 단백질입니다. 이 청소는 깊은 수면, 즉 비렘 수면 단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얕게 자거나 자주 깨거나 수면 리듬이 불규칙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쌓이면 그게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자는 것과 잘 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리듬이 깊은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줄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낮잠을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작은 조정처럼 보이지만 이게 뇌의 청소 능력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습관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해줘. 알아서 시켜. 네가 정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뭘 먹든 비슷하니까 굳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포기가 뇌에게는 자극의 포기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선택지를 인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내 선호와 상황을 고려하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전두엽은 치매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뇌 영역 중 하나입니다. 사소한 결정이라도 직접 하는 것이 전두엽을 훈련시킵니다.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스스로 정하십시오. 어떤 길로 산책을 갈지 직접 선택하십시오. 뭘 읽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하루 일정을 어떻게 짤지. 이 작고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서 전두엽을 계속 작동시킵니다. 반대로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전두엽은 점점 쓰이지 않게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관찰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모든 것을 직원이 결정해주고 다른 그룹은 스스로 작은 것들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몇 달 후 스스로 결정하는 그룹의 인지 기능 유지가 훨씬 좋았습니다. 심지어 생존율도 높았습니다. 선택의 힘은 그만큼 강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직접 결정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됩니다. 5번째 습관은 몸을 점점 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시키는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뇌의 비료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햄에서 이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치매가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보통 나이 들수록 해마는 줄어드는데 운동이 그 축소를 막고 오히려 키운 겁니다. 격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총 150분 정도면 됩니다. 하루로 나누면 20분에서 30분입니다. 이게 뇌에 비료를 주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물속에서 걸어도 됩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도 됩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멈추는 순간부터 뇌에 주어지던 비료가 끊깁니다. 6번째는 불안을 혼자만 끌어안는 습관입니다. 요즘 자꾸 깜빡해. 어제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은 분들이 주변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혹시 치매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 싶어서, 그래서 혼자 걱정합니다. 이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뇌에 실제로 해가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기억력이 실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불안해지면 더 많은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악순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안이 활동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창피한 일 생길까봐.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어쩌지. 그래서 더 집에 있게 되고, 더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더 수동적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나쁜 습관들이 불안으로 인해 더 심화됩니다. 불안을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터놓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한 친구에게, 혹은 의사에게.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기억력 걱정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침묵이 보호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뇌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식사를 대충 때우는 습관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귀찮을 때 끼니를 빵 한 조각이나 라면으로 해결합니다. 혹은 아예 굶기도 합니다. 뇌는 신체 기관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뇌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세포막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비타민 B 계열이 부족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신경 보호 작용을 하는데 한국 노인의 상당수가 결핍 상태입니다. 엽산은 뇌혈관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기는 것, 이건 단순히 몸 관리가 아닙니다. 뇌 관리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생선,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식단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채소와 생선을 조금 더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청각 손실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대화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잘못 들을까봐 조심스럽고 다시 물어보는 것도 민망하고 그러다 보면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립의 문제가 사실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각 신호가 줄어들면 뇌에서 청각을 처리하던 영역이 자극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원을 다른 인지 기능에 쓰던 부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경증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중증의 경우 5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느끼시면 창피해 하지 마십시오.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도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8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사람을 멀리하는 것, 수면의 질을 방치하는 것, 모든 결정을 미루는 것, 움직임을 줄이는 것, 불안을 혼자 끌어안는 것,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것, 청력 손실을 방치하는 것. 이 8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내 생활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하나도 없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2-3가지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다 바꾸려고 하면 지칩니다. 하나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 걱정이 되셔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요즘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계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어떤 것들을 직접 결정하고 계신지. 치매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일상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십시오. 전화를 걸어서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게 치료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유전적 요인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매 위험인자 중 수정 가능한 것들이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0%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늦출 수 있는 치매가 40%라는 뜻입니다. 절반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이 바로 그 40%에 해당합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무엇을 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15분 산책을 할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방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방향을 오늘 조금 바로잡는 것, 그게 10년 뒤에 내 모습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습관만 다시 설계해 보십시오. 작은 조정이 긴 시간 앞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